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수능 당일날 갑자기 해석이 안 되거나 시험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방법 어때? 하고 지금 제안 드리는 거죠. 자, 낱말의 쓰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서 많고 적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확인 먼저 해보는 그 방법은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고3쯤 되면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이런 게 잘 없죠. 참 힘들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일 마지막 요래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이 4번, 5번이 좀 가까우면 4번, 5번을 같이 읽어주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 5번 정도 읽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1번, 2번 요 부분만 읽어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불안하신 분들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력을 키워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전공법으로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영어에 대해서 실력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전체 문장에 대해서 이 낱말이 여기서 적절한가? 문장을 제대로 전체를 잘 읽었고 다르고 다른데 너 그거 구분할 수 있느냐? 사실은 많고 적고 오르고 내리고가 이 극명한 반대말 같은 경우가 어떨 때 보면 좀 헷갈려요. 가령 예를 들어 제일 마지막 요 문장 있잖아요. 그죠? 이 문장에 있어서 반대말은 뭐예요? certainty의 반대말은 uncertainty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됐을 때 이것은 불확실한 것을 이끄는 거죠. 이거는 확실한 걸 이끄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핵심을 못 잡으면요. 요 말 자체로 보면 이 문장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한번 봐요. 이거는 확실한 상황으로 이끌게 되고 뭐에 대해서 누가 경쟁에서 이길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팬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불확실성, 확실성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손흥민이 나온다 확실하게 이기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이라면 예를 들어 땡땡 국가를 갖다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꼭 봐야 된다도 되지만은 또 과연 그럴까도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에서 나오는, 특히 영어에서 나오는 주제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 주제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사회에 순응하는 인간을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스가 이게 신화죠. 그리고 컨벤셔널 위스덤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적 통념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바, 어떤 그 문화 속에 있으면 그 문화에 적응해서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진화론적으로는 적합하게 생존율이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것은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거냐 아닌 거냐는 건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 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certainty를 좋아해요. 분명한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공부하죠? 이런 unpredictable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세상에서 확실성을 갖다가 갖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왜 공무원 되고 싶어요? 확실하게 내 미래를 보장하고 따박따박 밥 먹고 살기에는 공무원이 최고지 않나요? 그렇죠. 그 certainty를 갖다가 요구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런 것들을 수능에서는 좀 깨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AI라는 인간 아닌 어떤 존재가 인간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데 이게 생각도 하고 그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체계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야, 이거 근본적으로 뭔가 내가 인간이 된 그에 관련돼서 이 지구상에서 이런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울상의 이 모습을 좀 봐라라고 하는 게 수능 문장인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예를 들어 스포츠 시합이 있다고 합시다. 컨테스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할 때 굉장히 전율을 느끼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손흥민이 나와서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 손흥민이 나왔는데 손흥민의 대상이 예를 들어 누구 할까요? 메시라고 하자. 그럼 메시하고 손흥민 어때요?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문장만 보더라도 바로 답이 퍽 나오죠. 이게 수능 고인물들의 어떤 그 퍼포먼스입니다. 수능 문장의 목적이 뭐죠? 이 전체 문장에 대한 핵심어가 뭐냐?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너 아느냐? 근데 이게 영어 실력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이런 문화와 그리고 사실을 갖다가 서술하는 과학. 근데 이제 과학조차도 수능 문장에서는 그렇게 이쁘게 과학 만세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수능 문장을 많이 보다 보면 야, 영어 하는 사람이라고 수능 문장을 읽어서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수능의 영어가 왜 이게 국어하고 수학은 왜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야, 이거 그 사람의 어떤 한 20년 정도밖에 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분야는 모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게 한국어든 영어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읽었을 때 시간 리미테이션, 한계를 줬을 때 틀릴 수도 있다.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멍청하거나 똑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90점까지 1등급을 허용하겠다. 즉 100점이나 90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르는 사실에 관련되어서는 특히 과학이나 문화 같은 경우는 20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암만 이게 길다 하더라도 수능 치는 친구들이 30년 이 지구상에서 살지 않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이나 이 문화나 이런 데 있어서 내가 모르는 분야의 문장이 나왔을 때는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점 문제 3개까지, 2점 문제 5개까지 틀리는 거에 대해서 관용해주겠다. 그래서 90점이나 100점이나 다 1등급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 영어가 가장 제일 만만한 과목일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에스펙트 측면으로 본다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럼에도 제가 이제 제시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문제를 내는 양반들도 어떤 패턴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패턴을 그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 수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라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그죠? 우리 인간들은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데 물고기들에게 어떤 물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근거를 주는 것이 이제 수능 문장이라고 특히 수능 영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한다면 수능 내시는 분들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내는 문제의 패턴이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을 갖다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거 모르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역이용해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라고 제시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수능 고인물처럼 제일 마지막 보고 이게 답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certainty냐 uncertainty냐를 그 저는 요 근처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가 있죠? 바로 위칸에 보면 뭐 reduced ticket 이거 봐라. 그럼 웬부터 한번 읽어볼까? outcome of match의 결과는 highly predictable. 아, 그럼 이거 요 말이 요 말하고 같죠? not attract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 not은 파랗게 칠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only 되겠죠, 그죠? predictable 하면 재미없다 이거죠. 예상 가능하면 not attract large crowd members니까 예상 가능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죠. 그러면 티켓이 줄어들고 미디어도 줄어들고 스폰서십 레비뉴도 줄게 되는 세 가지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밸런스를 갖다가 팀에서는 유지하게 되고 이것이 사람들을 보게 하게끔 하죠.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는 건 이거예요. 머라카노 수능 있죠? 시리즈가 있습니다. 머라카노 수능이라고 타이틀 붙은 건 한번 읽어보시면 컨벤셔널 위스덤에 관련돼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좀 현 시대의 어떤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그래서 가스리트 당하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문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편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그냥 턱 얻어 걸리는 그렇죠. 근데 턱 얻어 걸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내공이 좀 필요하네요. 대부분 비즈니스 세팅 환경에서는 경쟁자가 없어야 비즈니스 세팅에 있어서 저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경쟁자가 적을수록 블루오션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많아가지고 좋잖아요. 그러면 경쟁자가 없어야 되는 이야기하고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하고는 정말 상치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경쟁에 있어서
바람직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뭔가 이런 개싸움 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고객들을 갖다가 모실 수 있고 보고 싶고 하는 건데 비즈니스 세팅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많으면 안 된다. 상당히 지금 이 밑에서 읽은 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죠. 근데 아니라 그럴까 however이라고 하고 있죠. 경쟁자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없는 게 맞겠지만 스포츠 경기는 안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니면 다를까 스포츠 오르가니제이션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낱말의 쓰임에 적절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영차 읽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고인물들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찍기와 그리고 실제로 고인물들이라 하지만 전체적 함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공이 높고 영어 실력이 탄탄하게 되고 시험을 내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대충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훨씬 시험이 쉽지 않을까. 그러나 수능 당일날 그 압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또 이런 동네 아저씨가 제안하는 것들을 무조건 철떡같이 믿지 마시고요. 자기의 실력에서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라라는 개념에서 제일 마지막 보고 그냥 바로 얻어 걸려 버렸죠. 이렇게 읽는 겁니다. 만약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처음에 문장은 경쟁자가 없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제대로 경쟁자가 있고 예측 가능한 세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이제 너무 긴장한 가운데 요 얘기에 꽂혀가지고 읽다 보면 말이 바뀌어지는 걸 모르고 가가지고 좀 뭔가 말이 앞에 말하고 안 맞아가 어긋나가지고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상당히 당황하게 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수능 당일날 상당히 이제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부터는 넘사벽 실력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제가 좀 드렸더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덕을 봤다면 아이고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도 사실 이거 보면 뭔 말인지 알고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 어떤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잔소리 그만하고 13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